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장 스킬 찍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찍기란 무엇인가? 시세보다 저렴한 매물 또는 현재 거래가 가능한 가격의 매물을 미리 부동산에서 임차인이 입금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잡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올바른 행위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영상을 시청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금 찍기를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평촌 푸르지오 아파트 지금 이게 2021년 11월에 지금 이번 달에 이제 입주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5급 타입 전세 시세가 약 4억 5천에서 6억 정도 형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이버 부동산을 보니까. 그렇게 되면 4억 5천은 지금 현재 최저가보다도 더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이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 또는 최저가인 금액인 것은 동호수 상관없이 임대인이 4억 5천 내지는 4억 5천 미만에 내놓겠다 하면은 그냥 무조건 계약금을 입금하고 잡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잡아둬서 못 빼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최저가는 무조건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장을 많이를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 타입의 이 정도 방향이 이 정도 금액이면은 내가 며칠 안에 이거를 계약을 시킬 수 있어 라는 것을 계약이 그 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바로바로 이제 좀 입주장 해보신 분들은 계약금을 입금을 하고 잡아두고 바로바로 계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입주장은 스피드, 속도전이에요, 속도전.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보다 경험이 없거나 속도가 늦으면은 이미 다른 부동산 다 계약금 입금해가지고 찍어놓고 잡아두기 때문에 왜 나는 전화했을 때 나는 집주인들 다 지금 5억, 5억 5천을 부르고 있는데 네이버 부동산에는 왜 어떻게 4억 5천 매물들이 이렇게 있지? 라는 좀 이상한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찍어두는 것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찍어두거나 또는 뭐 전속중개 맡겨가지고 수수료를 깎아주거나 해가지고 싼 매물들을 다른 부동산에는 빨리빨리 아마 잡아둘 겁니다. 현재 계약할 임차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들이 미리 계약금을 입금을 해두고 잡아두는 건데 그렇다면 왜 부동산에서는 이 계약금을 넣고 잡아둘까요? 그래서 입주장은 많은 공급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까 지금 이 푸르지오 같은 경우도 2021년 11월에 입주를 하는 아파트인데 약 12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 옆에도 보면은 그 다음 달에 입주하는데 25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반경 한 1, 2km 사이에 한두 달 동안 3000세대가 정도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세라는 거는 수요 공급에 맞춰서 시세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공급량이 생기면은 수요보다 많은 공급량이 생기면 당연히 시세는 저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제 임대인을 좀 찍어 눌러가지고 금액을 깎을 줄도 알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입주장을 해보면 이제 감들이 생기거든요. 1주차 입주장 시작했을 때 1주차는 이렇게 할 거고 2주차는 어떻게 할 거고 3주차는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흘러왔었고 대략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좀 돌릴 줄 알기 때문에 입주자 많이 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찍어놓고 좀 잡아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찍어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경쟁 부동산보다 미리 매물을 작업을 해서 찍어 놓으면은 시세가 나는 4억 5천에 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동산은 5억 5억 5천에 매물밖에 없다고 하면은 손님들이 다 우리 부동산을 와가지고 4억 5천짜리를 보여주면서 이제 로얄인 5억짜리를 보여주고 해가지고 4억 5천 최저가 4억 5천을 계약을 시킬 수도 있고 5억짜리를 계약을 시킬 수도 있고 해가지고 뭐 좀 중개하기가 편해지죠. 다른 부동산은 어찌됐든 중개를 하려면은 손님한테 전화를 받고 손님이 와야 중개를 시켜주는 건데 이러한 매물들이 없으면은 사람들한테 콜 받기도 어렵고 내지는 최저가만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저가 매물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정말 다른 부동산보다 편하게 계약을 시킬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입주장에는 싼 매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아까 위에서 설명을 좀 해드리긴 했는데 입주장은 한 번에 많은 매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매매나 전세나 월세나 이런 것들이 좀 비교적 저렴합니다. 그리고 또 임대인들마다 시세를 좀 잘 모르시거든요. 임대인들마다 또 사정이 또 급해서 빨리 빼시는 분들도 있고 천천히 빼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각각 사정이 다릅니다. 왜 이렇게 시세가 다르고 잘 모르기도 하고 사정이 다르냐? 나는 아파트가 너무 많고 관심이 없어가지고 시세를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 아파트가 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유일한 한 채야라고 하면은 매일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가지고 시세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희 부동산보다 더 시세 잘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맨날 보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내지는 나는 안양에서 살고 난 평생 안양에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 분양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그랬던 분이 회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내가 살지 못하게 돼서 전세를 내줘야 되는데
잔금 때문에 빨리 전세를 내주셔야 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내지는 나는 안양이라는 지역을 잘 알지도 못해. 나는 부산에 살아, 강원도 살아, 제주도 살아. 하지만 내 아는 사람이 안양 여기 평촌 괜찮다고 해서 샀어. 근데 나는 시세를 잘 몰라.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각 임대인들마다 뭐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편차가 굉장히 커요, 입주장들은. 하지만 이 입주장이 끝나고 1, 2년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대략적으로 이 아파트의 시세는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시세가 안정적으로 변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게 보통 입주장이 끝나고 1, 2년 정도 지나야 시세가 안정적으로 되고, 입주장 때는 시세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뭐 입주장 아닌 데서도 당연히 편차가 클 수도 있지만 입주장이 유독 더 큽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분명히 4억에 계약을 했는데, 그 내일 모레 오시는 분은 4억 5천에 같은 평수 같은 뭐 1, 2층 차이 나는 게 4억 5천에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일주일 뒤에는 5억에 계약이 됐을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일주일 차이로 1억 내지는 뭐 2억 내지는 뭐 몇천 차이가 굉장히 좀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장은 이러한 흐름 파악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싼 매물들이 나오고 있고, 이렇게 싼 매물들이 나오는지 입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작업을 해서 좀 잡아두는 거죠. 작업을 하는 방법은 네이버 부동산에 가가지고 일단 시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시세를 파악하고, 지금 시세가 4억 5천에서 6억을 하고 있구나. 동별로, 호수별로, 방향별로 시세 차이가 있구나. 여기는 이 뷰여가지고 시세가 좋고, 이 뷰는 이 동은 커뮤니티 센터가 앞이라서 좀 시세가 뭐 좋고, 내지는 뭐 여기는 뭐 때문에 싸고, 이런 것들을 파악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런 시세 파악이 다 되었다고 하면은 그때 이제 매물장에 있는 임대인한테 전화를 돌려야 되죠. 이런 것들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임대인한테 전화를 돌리면은 임대인분의 이제 금액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내지는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에 대만 맞춰줘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매물장에서 전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 부동산인데 102동 405 평촌 뭐 프로지오 아파트 임대인이시죠? 혹시 뭐 매매나 전월세 내놓으실 계획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임대인이 뭐 나는 전세 내놓을 건데 요새 시세가 어떻게 돼? 이라고 물어보시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도 알고 내가 얼마에 내놓을 건지도 이미 정해놨지만 한번 떠보는 겁니다. 이 부동산이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내지는 시세가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뭐 내가 알고 있던 시세보다 더 많이 받아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임대인이 괜히 모른 척해요. 지금 전세 시세 얼마인데요? 얼마 받아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좀 초보자인 분들은 좀 싸게 말을 못합니다. 근데 저나 내지는 이제 저보다 더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후려친다는 표현을 하기 좀 그렇지만 좀 최저가로 일단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시세 어떻게 돼요? 5구 타입 시세 어떻게 돼요? 이러면 지금 전세 시세 5구 지금 4억 5천에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하면 임대인들마다 또 반응이 다르겠죠. 또 잘 아시는데 무슨 4억 5천이에요? 뭐 5억에도 다른 부동산 내준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저희도 5억에 한번 맞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에 저희도 매물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내주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세가 4억 5천밖에 안 해요. 다른 데서 5억이라고 하던데 4억 5천이면 뭐 금방 나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좀 급하신 분, 내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은 4억 5천이면은 금방 계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은 저는 12월까지 뭐 잔금을 빨리 치러야 돼서 4억 5천까지 좀 빨리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이 매물장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급한 임대인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이제 구별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제 4억 5천에 내가 너무 이제 이거를 계약금을 넣고 싶지만은 바로 이제 전화를 하면은 임대인이 뭐야 바로 손님이 있어? 내가 너무 싸게 내놓은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해가지고 금액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내지는 하루 뒤에 전화를 하면 좋고, 내지는 더 좋은 거는 며칠 뒤에 전화를 하면 제일 좋지만, 며칠 뒤에 전화를 하게 되면 다른 부동산에서 벌써 찍어가지고 계약금을 입금하거나 안 찍었는데 정말 계약이 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시간 내지는 하루 뒤에 전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바로 전화하시면은 임대인들 내가 너무 싸게 내놔서 바로 계약된 건 줄 알고 시세 올리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노하우는 하시면서 아마 넣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전화를 하는 거죠. 선생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매물 4억 5천 그거 아까 손님 있어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분 12월에 입주하신다고 하는데 4억 5천에 어떻게 바로 계약하고 싶다는데 계약금 입금하라고 할까요? 이러면은 거기서 뭐 이분 뭐 누구고 뭐고 뭐 이런 기타적인 거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면 이제 입금하라고 해서 계좌번호랑 분양계획서 받아서 계약금 입금시키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하면은 부동산이 임차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을 넣고 잡아두는 겁니다. 이렇게 잡아두면은 4억 5천에 광고 올리고, 이제 4억 5천이 이제 가장 싼 매물
이면은 이제 아마 손님이나 이제 다른 부동산에서 이제 전화가 오겠죠. 정말 4억 5천 있는 매물이냐 하면은 있는 매물이다 하면은 오라고 해서 계약을 시키면 되고, 내지는 공동중개에서 정말 4억 5천 있다고 해서 공동중개 하고 해도 되냐고 하면 공동중개 맞춰도 되고 해서 굉장히 일이 편해요. 내가 이거를 하나를 찍어 두기만 하면은 손님 내지는 내가 가만히 앉아서 공동중개 부동산에게 그냥 뭐 열쇠 받아가지고 보여주기로만 하고 알아서 자기가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을 시킬 수도 있고, 그쪽 부동산에서 이 찍어둔 거 하나만으로도 그냥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라고 하면은 내가 이러한 것들을 찍는 것 내지는 입주장에 대한 경험이 많이 없으면 잘못 찍으면은 이게 후폭풍이 돌아올 수도 있거든요. 후폭풍에 대한 거나 단점을 좀 밑에서 한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장의 장점, 입주장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시세가 어떻게 될지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미리 잡아두면은 고정적인 수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억 전세가 약 한 수수료,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 300만 원만 받는다고 치면은 내가 이 입주장이 보통 한 달 내지는 두 달이면 거의 이제 끝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한 10개를 잡아가지고 10개를 계약을 다 시켜버리면은 한 달 동안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한 달에 3천만 원 벌 수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지만 좀 더 뭐 이 전세나 매매 금액이 더 큰 서울에서 입주장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뭐 10개 더 찍어둬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정말 몇 억씩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찍어두는 것도 어찌됐든 돈이 좀 안정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기본적으로 좀 돈이 없으면은 이런 작업도 할 수도 없습니다. 찍어두는데 뭐 이런 5억짜리 100만원 놓고 찍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뭐 500 내지는 뭐 1000 이렇게 계약금을 입금하려고 하면은 10개만 해도 뭐 5천에서 1억 정도 이런 자본이 있어야 되죠. 더 많이 잡아두려면 더 큰 자본이 있어야 되지만 또 너무 많이 욕심을 내서 잡아두면은 내가 계약일을 입주일을 못 맞춰가지고 계약이 파기돼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찍어두는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단기간에 정말 많이 고정적인 수입을 벌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불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단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내가 중개한 거를 걸리게 되면 임대인 간에 신뢰를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고, 잘못 찍어서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임대인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입주일이 언제예요, 누가 들어올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를 물어보고 이제 입주를 시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장 많은 내가 뭐 뺄 수 있는 입주일을 말을 하거나 내지는 가장 많이 입주를 하는 신혼부부 내지는 부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신혼부부라고 얘기를 했는데 남자 혼자 거주하거나 여자 혼자가 거주를 하는 계약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임대인한테 말했던 내용과 다른 것들이 지금 계약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서 임대인이 기분 나빠서 계약을 파기하시는 분이 있고, 왜 얘기가 달라요? 라고 해서 신뢰를 잃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나는 12월 30일까지 내가 찍어둔 매물을 입주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임대인한테 12월 30일날 입주하시는 분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한다 했더니 이분은 12월 30일날 입주를 못 하신대. 1월 7일날 입주하셔야 된대요. 이러면은 임대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임차인이 저번에 12월 30일날 입주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하신다고 했는데 사정상 1월 7일날 입주하신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늦출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다행이지만 나 잔금일 때문에 그때는 안 돼요. 내지는 나 이거 돈 받은 걸로 어디 투자하기로 했어서 그날 무조건 맞춰줘야 돼요. 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못 찍어가지고 뭔가 이 중개에 대해서 사고가 일어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찍으면은 큰 후폭풍이 몰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이러한 작업들을 해야 돼요.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역시 입주장을 하면서 찍어서 계약을 했던 적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찍어서 계약을 하다 보면은 별의별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사건 사고를 많이 겪고 많이 해결을 하다 보면은 내 중개에 대한 능력치,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뭐 별 사건들은 사건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정말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치들이 생깁니다. 부동산이 잘하고 못하고는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이 부동산이 잘하는 부동산인지 못하는 부동산인지 많이 나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능력치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끼리 매물 찍는 거를 서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해를 못해가지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입주장을 많이 안 해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찍으세요? 정정당당하게 하면 안 돼요? 내지는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 처음 취득하셔가지고 입주장 들어오신 분들도 이렇게 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자격증 처음 따시는 분들은 굉장히 최근에 법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서 굉장히 FM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 부동산들이 찍어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동산에 찍는다고 이해를 하고, 나도 찍었기 때문에 신고를 못해요. 신고를 하면은 신고 받은 부동산이 다 신고를 하게 되거든. 내가 왜 신고를 받아? 쟤네도 찍었잖아. 쟤네도 신고해야지. 저기도 신고해야지 하기 때문에 이 폭탄을 서로 안 터트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찍는 부동산끼리는 서로 이해를 하고 신고는 안 합니다. 근데 안 찍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은 그 부동산이라는 공동중개를 하지 않거나 뭐 얘기를 안 하거나 좀 조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뭐 최근에 자격증을 따가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을 했는데 그쪽 계약공인중개사인 사장님이 뭐 찍어서 매물을 뭐 중개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거 위험한 거 아니에요?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그냥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 여지가 있고 신고당하고 불법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천은 안 드리지만은, 잘 사건 사고 없이 잘 뭐 이렇게 중개가 된다고 하면, 중개 사고 없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정말 이렇게 찍어가지고 입주장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서울에서 하시는 분들 뭐 정말 한두 달 입주장 끝날 때 뭐 몇 억씩 챙겨서 벌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뭐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단기간에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 1, 2년 내지는 몇 년 정도 입주장을 다니면서 그 노하우랑 경험치가 쌓여야 정말 쉽게 임대인 내지는 손님들 서로 컨트롤을 할 줄 알아야 이게 찍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 찍음으로써 사건 사고 굉장히 많은데 어떤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다음 편에 한번 영상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주장 찍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조금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 영상을 보고 이게 이래서 위험해서 난 안 해야겠다라고 생기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 내지는 이게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하는 이유가 보통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이제 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이렇게 잘 왔다 갔다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이용을 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간 뭐 하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법니다. 좀 좀 법에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고 그냥 제가 간략히 한번 하고, 다음 편에는 찍어가지고 어떻게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영상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